자,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저도 물 좀 마시고 목 좀 잠깐 쉬고요. 2부 순서 Q&A 하면서 우리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잠깐만 쉴게요. 1분 정도만. 타이틀도 변경하고. 큐! 추매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야옹님 오셨네. 일본 팩토리. 요즘에 너무 피곤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기절할 것 같아. 맨날 야근하니까 지쳐요. 지쳐. 야근하고 돌아오면 막 10시 막 이러니까. 야팩이죠. 야근 팩토리. 미칠 것 같아요. 야근 스트리밍. 야옹. 고래될 때. 재밌네. 6월에 G20에서 모여갖고 이거 한다고 했나요? 아직 기사를 저도 못 봤는데 6월에 모여서 뭔가 한다고 했나요? 작은 페타 관련된 거 얘기하려나? 그쵸. 올라가면은 찬양하겠죠. 위아더 월드죠. 아마 그 XRP 가격 많이 오르면은 안티도 그리고 리플러들도 전부 다 위아더 월드 될 겁니다. 한마음이 돼서 가자를 외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행복한 세상이네요. 상상만 해도. 안티도 리플러도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미워할 수도 있죠. 리플이랑 XRP는 까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면 까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깔 건 까야죠. 그리고 깔 건 까고 잘하고 있는 건 칭찬하고. 어차피 저희는 리플사의 무슨 빠순이나 빠돌이도 아니기 때문에 깔 때는 까야 됩니다. 춘식님 또 비관론자 되셨네. 오늘은 술 한잔 하셨어요? 배부르시네. 추매를 얼마나 하셨길래. 그죠? 이거 진짜 그 개미드네님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주식판도 이렇지 않다고. 정말 지루한 행보라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매집을 위해서 이 극단적인 행보를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럼 나중에 한 방에 빵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근데 이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행보였으면은 진짜 누가 끌어올려줄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가망이 없는 거죠. 끌어올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사용하는 실사례가 없으면은 그 암호화폐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투기꾼이 다 빠지면 누가 끌어올려줘요. 실사용에 의한 수요 없으면 진짜 다 망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옥석가리겠죠. 투기꾼이 빠져주면은 더 이상 덤핑도 없고 펌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플을 처음 만든 리안푸거요? 리안푸거 저 처음 듣는데 누구예요? 누구세요 리안푸거? 누구죠? 독학님 얘기하신 거 되게 슬프게 들린다.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변동성이 없다. 눈물 나네요. 리플 까들이 얘기한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유경성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옥석 가리기가 오면은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옥석 가리기. 진짜 사용할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는 죄다 사라질 거예요. 그때 되면은 펌핑이 없는데 뭐 개미들이 거의 붙어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나마 리플사는 다행이죠. 금융기관이 써줄 거니까. 이미 쓰고도 있고요.
리프사가 성공해갖고 브릿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은행들을 유동성 공급하는 그 형태로 어젠가 그저께 설명드렸죠. 그렇게 자리 잡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브릿지 볼륨을 키울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 진짜 옛날 말씀하시는구나. 리플페이. 저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리플페이. 아마 2008년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단서가 거기에도 나있을걸요? 저는 그때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개미두뇌님 후원 관심이 2,000원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리플 2019년 아이고. 에 2,000원부터 가자. 개미두뇌님 또, 아이고야.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개미두뇌님도 은근히 저를 후원해주시네요. 주변 분들 챙기시라니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막 음성이 나와갖고. 자, 이거 2008년에 여러분들 리프사가 기획성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2018년 3월에 챕터를 이거 지금 보시는 거 파트를 나눠갖고 뭐 한 거 있는데, 이 비디오의 한 1번인가? 크리스 라센이 옛날 얘기를 한번 꺼내는데, 거기에서 아마 잠깐 나올 거예요. 그와 관련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And what the sort of insight is. As did with pathfinding, and again having this, anything of value can be traded. That kind of was the journey. 와, 한글 자막도 넣어줬어야 돼. Stepping. 왜 요즘은 안 해주지? 우리나라 버렸니? Problem in the world today. No, it's not that it's not working. 아니. Goods ship. If you have that,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막도 넣어줬네요. I think the need for none in the we do a ton of work in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trying to. If they're really, even. 여기선 얘기 안 하네요. 옛날 얘기는. Things like ILP and XRP, that is absolutely just the economic 50 cents. Think about the trillion. Yeah, so pretty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이 영상을 보게 돼서 말씀드린 건데, 크리스 라센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 때 50센트. 진짜 작은 비용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한 5, 600원 되는 건데, 이 5, 600원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아마 은행 통해서 해외 송금 500원 할게 하면 비용이, 수수료가 더 많이 들걸요? 500원 보낸 거보다. 그래서 크리스 라센이 이 비율을 드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그러니까 리프사가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면 수십억의 사람들, 그런 소액도 보내려고 하는 수십억의 사람들, 그리고 IoT 지금 점점 도입이 되고 있죠. 막 사물 인터넷 해갖고 집에 있는 막 등이라던가 현관 문 이런 것도 다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디바이스가 많이 늘어나겠죠.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점점 모든 게 다 인터넷 네트워킹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액도 저 멀리 글로벌하게 정말 저렴하고 빠르게, 오늘날에 500원 보내면 수수료가 더 큰데 못 보내죠 사실. 근데 리프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것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얘네는 전 세계 브릿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데서 드러나죠 생각이. 예, 리플페이 얘기하다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네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리플페이 시절. 아마 2008년 되게 이른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시절 얘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지금요? 지금은 솔직히 한 4, 5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군데는 아직 못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트럼프 요즘에 활동을 안 해요. XRP 트럼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볼까요? 저 관심이 없어갖고 안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계정이 죽은 건가? 왜 잠수 타고 있지? 계정은 살아있네요. 그냥 얘가 활동을 안 하는 거네요. 활동 안 한 지 대략 한 17일 정도 됐어요. 와, 오랫동안 잠수 탄다 진짜. 손절했니? 손절했나? 왜 어디 갔죠? 저도 궁금하네. 갈링이요? 갈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볼까요? 제가 갈링 뒷조사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잠깐만 가리겠습니다. 우리 갈링 아저씨 뒷조사를 할 거라서 좀만 가릴게요. 뭘로 가리지? 이걸로 가려야 되나? 네. 자, 잠깐만 가리고 제가 뒷조사 좀 들어갈게요. 갈링이 입사일은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언제 이 친구가 입사했는지, 이 친구는 아니죠. 이 형이 입사했는지. 자,
이 형 도대체 언제 입사했을까요? 브래드 갤링하우스. 처음에 여러분들 재미난 건 처음에 입사 때 C55였어요. C55. 네, 여러분들한테 뒷조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 잠깐만. 에이, 공개하자. 공개할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화면. 이런 거 뒷조사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화면 일부러 가렸어요. 제가 뒷조사하고 있어갖고. 이런 건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 뒷조사 끝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력이거든요. 커리어예요, 경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2015년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리프사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사장이자 CEO였어요. CEO가 아니라. 잠깐, 프리지던트와 CEO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프리지던트 아마 사장 아닐까 싶거든요. CEO랑 무슨 차이지? CEO도 사장인데? 대표이사인가? CEO가? 잠깐만요. 이게 우리나라 명칭으로 좀 애매해갖고 제가 CEO 뜻이랑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그죠? 최고 경영자? 사장 맞죠? 프레지던트, 사장.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겸직이었던 겁니다. 이 양반이. 처음에는 사장이자 COO를 겸직하고 있었고 2017년 1월이 되면서 이 사람이 CEO, 최고 경영자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리프사엔 대략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래서 아까 그 빠돌이님이 궁금하신 거는 2015년 4월에 입사를 했어요. 흥신소 패토리. 예, 연락이 왔어요. 시련님이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해킹한 건 확실히 아니에요. 해킹한 건 아니고 그 흔적들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래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제 이메일이 아마 유튜브 통해서 공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통해서 공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 꽤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약간 저도 되게 의심을 했어요. 진짜 맞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개인 메일로 보냈길래 회사 메일로 다시 보내보세요 하니까 회사 메일로 바로 보내더라고요. 저도 검증이 필요하니까 회사 메일로 보내달라니까 바로 보냈고 회사 메일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됐죠. 아, 맞긴 맞구나. 왜요? 코인판 머저리 무슨 얘기죠? 빠돌이님 또 공격했나요? 코인판 안티들이? 아, 정보 관련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길어도 1년은 안 갈 겁니다. 올해 안에 소식은 전달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흐름상. 아, 그래요? 망하라는 녀석. 심각하구만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왜 굳이 막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본인들한테도 없을 거거든요. 그냥 남을 괴롭힌다는 희열감만 남을 뿐이지 뭐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변태적인 희열밖에 안 남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정보 방침이 첨부돼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세요? 약간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아갖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 따분해서 놀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걔네들은 분명히 빠돌이님 막 괴롭힐 수 있어서, 그리고 괴롭힌다고 되게 성취감 느낄 텐데 그쪽에서 모르겠죠. 내가 놀아주는 건데 당하는 게 아니라 놀아주는 건데, 그죠? 정부 지침이야? 정부 지침은 어떤 의미신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실현님은. 그쵸. 저도 그거는 항상 이해 안 돼요. 아니, 리플이랑 XRP 까도 되죠. 여러분들 까도 되고 저도 까도 되고 안티들도 까도 돼요. 근데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열받으면 리플이랑 XRP 까면 되지 뭘 사람들까지 까고 있어요. 어, 2만원 가면 강남 아파트 한 채씩. 더 가면 안 될까요? 개미도리님? 더 가면 안 될까요? 한 10만원 이상은 가야지, 막. 네. 아, 그거보다는, 이상실현님 아까 그 금융권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보다는 제가 쫄보라서 그래요. 쫄보고 제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쪽은 정부랑 상관이 있을 수 있어도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약속을 한 상태라 뭔가 얘기하기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제가 쫄보라서 그래요. 제가 막 혹여라도 그쪽에서 기분 나쁘다고 소송 들어오거나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막 떠들 수 있을 텐데 제가 쫄보라서 그렇습니다. 쫄보 팩토리. 아, 인정이에요? 아, 이런 말이라도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개미두뇌님 생각은 이제 뭐 10만원 가면 XRP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가치가 너무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못 오른다는 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올라가면은 누가 많이 갖고 있건 간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있어요. 개미드니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착각하기 쉬운 거 항상. 지금 뭐 평당가 300원이든 200원이든 100원이든 50원이든 몇 개를 갖고 있건 간에 그 사람이 나중에 XRP가 12만원 정도까지 가면서 성공한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당가 낮게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가격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1,000원, 2,000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 XRP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12만원 가서 익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원만 가도 손가락에 근질거릴걸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팔아야 되나? 그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만원만 가도 다 손가락 근질근질 할걸요? 지금이 고점인가? 지금 고점인가? 팔아야 되나? 그 중에서는 이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쯤 갔다가 좀 내려갔다 다시 갔겠지. 지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인가 보다.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엄청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팔고 나서 좀 지켜봐요. 아, 내가 고점에 판 것 같아. 나이스, 성공했어. 하면서 이제 8,000원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해보죠. 가정해보죠. 8,000원 내려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아, 나는 고점에 팔아서 난 성공한 놈이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8,000원에서 막 뚫고 올라가서 15,000원 가요. 이 사람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씨, XRP는 역시 가치가 더 있는 거였어. 내가 팔았으면 안 됐어. 이거 어떡하지? 다시 들어가? 말아?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간다? 그 사람 또 물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가 막 12만원 이때까지 버텨갖고 그때 팔 수 있는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중간에 시련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12만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하더라도 중간에 막 우여곡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다 부자가 된다는 건 몰라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이 올라도 고민에 빠질 거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도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민에 빠질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매일. 내가 자고 눈 뜨면은 나의 이익이 줄어 있을지도 몰라서, 또는 작년처럼 2017년 고점 찍고 그 말에 그 다음에 2018년 동안 계속 하락했잖아요. 전체적인 추이로는. 또 그렇게 될까봐 매일 고민할 거예요. 아,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안 할 리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심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고 싶죠. 그 정도 후보 아니. 제 평단가 대충 말씀드리면 1,000원 미만이에요. 그 정도 안 가요. 고점 후보 아닙니다, 저. 예,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쵸. 비트코인으로 진짜 막 얼마 안 할 때 1,000원, 막 10,000원 할 때 산 사람들이 그 최고점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최고점이 2,000만 원쯤에 매도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10,000원에 사서 그때 매각한 사람들. 아, 어제 영상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야근 팩토리라 정신이 없어요. 아, 그 피자 바꿔 먹은 사건은 진짜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피자 안 먹었으면 나는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난 개발자예요? 아, 올해 고점이요? 저도 알고 싶은데. 아, 60만 원일 때 팔았어요? 아, 대박. 이거 왜 이러지? 제 방송 멎었는데? 화면이 멎었네요? 왜 이러냐? 보수적으로요?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 고점 350원, 60원, 70원일 수도 있죠. 정말 보수죠. 지금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1, 2, 3월에서. 지금 1, 2, 3월 때 최고 가격이 올해 최고 가격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예상 범위 그 정도까지도 늘고 있어요, 저는. 아, 올해 588원도 갔었어요? 음, 800원. 야, 그 친구분은 좋으시겠다. 이게 웬 행제야? 이러면서 팔았겠네. 아, 스웰 있네, 그러고 보니까. 스웰 때는 펌핑, 아, 근데 그건 몰라요. 비케님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지금까지 매년은 해왔지만 올해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패널이요? 패널 참여하면은 저는 큰일 나는데,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정보기관에서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는 제 입장이 되게 난처합니다. 못 가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직업이 더 이상 디테일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직업상 걸립니다. 안 돼요. 네, 맞아요. 11월에 일정이 잡혀 있죠. 아, 펜타곤. 예, 공공기관 근무라 안 돼요. 그런데 가면은 큰일 나요. 국정원이요? 국정원 아닌데?
저 알게 된 계기요? 그 언제 방송 때 제가 리플을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언제 알게 됐는지 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알게 된 시점은 2017년 초쯤이에요. 그때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IT 기사는 보거든요. 꾸준히 보는데, 그때 이제 구글이 투자한 뭐 암호화폐 해갖고 기사를 흘려가듯이 봤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시점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가듯이 많이 봤기 때문에, 구글이 투자한 암호화폐 막 이러면서 비트코인이란 게 있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봤죠. 계속. 하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거는 바로 대학원 논문 때문입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블록체인 자꾸 언급이 나오네요. 그리고 막 고점이 갔다고 하면서 막 기사가 더 쏟아져요. 막 그러니까 자꾸 노출이 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살펴봤습니다. 논문을 쓸만하네요. 근데 논문을 쓰기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 이상으로 더 가는 거죠. 이거 자꾸 보다 보니까 리플? XRP? 이거 진짜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좀 더 파볼까? 해서 막 팠어요. 계속. 더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공무원 아닌데 저?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네, 금은동님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쵸, 2017년 1월에 샀으면은 이미 부자, 아니야, 그건 또 모르는 거야. 제가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나쁘진 않죠. 그때 가격으로 샀으면.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리프사 꼭 성공해낼 텐데, 재용님을 위해서라도. 성공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해야겠네. 제가 맨날 기도해야겠네. 제발 성공하세요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리프사 직원들한테 빨리 일해라 이놈들아, 빨리 일해라, 빨리 성공시켜라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 스웰이란 행사가 바로 리플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보수적으로요? 보수적으로는 이제 태동기라고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봐도. 왜냐면은, 예, 감사합니다. 제 딸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철이님. 자, 개미두뇌님이 질문하신 게 코인 시장 초창기라 생각하냐, 끝물이라 생각하냐,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태동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지금이 끝물일 수도 있잖아요. 2017년 말에 그리고 2018년 초까지 해서 모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최고의 가격을 찍었다가 거품 꺼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볼 때 그냥 신기루 같은 기술을 그냥 이 투기자들이 털어먹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품을 착착착착 만들어 갖고 신나게 거품을 끼게 해놓고는 쫙 고점에서 다 팔아서, 그걸로 버블이 꺼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원래 뭐 본질도 없던 그런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은 사실 의미도 없는 거다, 이렇게 사기치려고 만들어진 거다, 이래서 이제 끝물이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는데요. 솔직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면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막 가깝게 도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성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이미 한국은행 리포트를 보여드린 적 있죠. 보시면은 그 연구서에도 나오는데, 연구보고서에도 뭐 해외에 있는 골드만삭스 막 이런데 이미 블록체인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HSBC 보셨잖아요. 걔네 블록체인 기술을 특정 본인들의 비즈니스 일부분에 도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끝물일 리가 좀 가능성이 되게 낮죠. 이미 블록체인이 혜택이 있고 적용했을 때 장점이 있다는 게 입증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기루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가능성이 되게 낮지 않나. 저 오히려 그래서 태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와 별개로 가격이 최고점, 막 거품이 꼈던 거는 그냥 투기 세력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등장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털어먹자 해서 그냥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요. 그거랑 블록체인이 기술력이 있다 없다, 미래의 기술이다 아니다, 그거랑 별개죠. 근데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 다 사기느니 뭐 어쨌느니 거품이라니 이런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죠. 예, 박상기 딱 나와. 박모모씨 혼나야 돼. 신규 열리고 안 열리고는 기사 그거 보셨어요? 빅게망이 지금 질문 주신 건 인용인데, 예, 카카오톡이 지갑이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죠.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지갑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업비트 신규 안 열릴까요? 이 질문 주시는데, 그 기사 보셨죠? 국내 금융 관련해서 뭐더라? 뭐라고 치면 나올까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것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레인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잠깐 나와갖고 잠깐 언급했고요. 여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그 벌집 계좌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벌집 계좌 이제 허용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망하는 게 업비트라던가 빗썸같이 은행권, 금융권에 그 계좌를 실명 인증 안 한 회사들 굉장히 많죠. 암호화폐 거래소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포인트가 문제인 거죠. 솔직히 정부가 지금 눈치 주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규가 지금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막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서 확실한 건데, 농협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 계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계좌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창구 직원이 그 얘기합니다. 이거 용도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 계좌 만드시나요? 아니면 공과금 납부하시려고 만드시나요? 아니면 혹시 암호화폐 거래하시려고 만드시나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순진하게 거기다가 암호화폐 거래하려고요? 하나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당장 거절당하죠? 네, 요즘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정부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정부가 지금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암호화폐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중앙에만 가능해요? 그쵸. 거짓말 하면 되긴 하는데 무슨 서약서 같은 것도 쓰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 6월에 뭐 신규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오늘날보다 공개적으로 오픈이 될지 안 될지는 정부한테 달렸죠.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뭐 암호화폐 지갑이 더 출현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는 정부의 태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될 게,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고요. 되게 조용해 보여서 그게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연구 보고서 발행하는 것들 보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연구는 아니고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뭐 보인드 시스템들 DLT로 바꾸는 작업, 영국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참관처럼 그냥 약간 지켜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증권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접 모의 테스트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럼 블록체인으로 하면 예, 어떤 혜택이 있을지 POC 개념으로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중앙은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부기관도 최근에 말씀드린 크로스,
크로스도 이제 송금 관련된 규제가 좀 풀려서 1일 한도액이 6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크게 바뀌는 뭐 암호화폐를 써도 된다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점차 규제를 조금씩 느슨하게 줄여가고 있는 흐름은 맞아요. 더군다나 그 FATF 그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이제 한 6월 7월쯤에 어떤 결론 스탠다드한 뭔가 프레임워크를 내놓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이 나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해외로 누수되는 거 예방 가능할 것 같다고요? 정부는 뭐 의견이 모든 사람들이 다를 수 있는데 준영님 의견과 달리 어쨌든 간에 정부는 암호화폐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자금 세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안 바꾸고 있었구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데빌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일반 서민들이 자금 세탁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본인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본인들은 뭐 위장 전입도 되게 기본적으로 다 하고 투기도 하고 사전에 정말 불법으로 정보 취득해갖고 막 땅도 미리 사놓고 난리도 아니죠. 본인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규제를 가하고 있죠. 아, 중국 장성들 많이 자살했어요? 중국도 지금 말이 아닌가 보다. 역시 사회주의는 무서워. 독재 국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독재 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까. 대포 통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로사 로켓님 말씀하시는 거. 대포 통장 이런 것도 문제죠. 통장 만들어주면 막 돈 준다고 꼬시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나쁜 놈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제 리플이나 XRP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른 얘기들이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시기가 약간 지루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XRP 지진부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호흡기는 붙어있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숨 쉬는 소리도 안 나잖아요. XRP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빅게마왕님 말씀하세요. 네, 정말 지루해요. 저도 가끔 가다 보거든요. 한 4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보면은 깜짝 놀래요.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조금 전에 봤다가 다시 본 건가? 왜 그 자리에 있지 다시? 아직도 변하질 않네? 막 이러면서. 전화방송 하나에 따른데? 제가 전에 디스코드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 중에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갖고 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러면 진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룰을 좀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그때 할게요. 그냥 하기엔 좀 약간 다른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10만 개 넘게 갖고 있던 아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제가 뻥카 좀 치겠습니다. 1억 개 막 이래.